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 첫째 자녀 중학교 1학년 과정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오늘 날짜가 11월 12일인데요. 이제 중1 과정을 처음 시작을 합니다. 자, 일단 중1 과정 교재는 제가 교과서를 선택을 했는데, 교과서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기본서 중에 개념이나 그런 증명 그런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책들도 있어가지고 교과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혼자서 개념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자기가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게끔 그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대로 이제 자녀들을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개념을 듣지 않고 혼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명이 충분히 있는 교과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숨바꿈 라우데라는 책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제가 그 책을 샀는데 교과서를 가지고 개념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책을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일단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이렇게 노트를 연습장 말고 따로 노트를 정해서 이런 식으로 개념 정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보고 자기가 이제 개념을 정리하는 거죠. 요 1단원에 대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개념 정리보다는 필사의 형태의 수준인데요. 거의 이제 책의 교과서에 있는 거를 필사, 베껴 쓰는 거죠. 그런 형태인데 이게 한 1년에서 2년 정도 연습이 되면 본인이 교과서 정도로 나와 있는 책들을 보고 자기 언어로 개념을 정리하는 연습들이 충분히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교과서를 이렇게 풀고 있는 거고요. 교과서를 풀 때는 편하게 이런 민문이 연습장에다 편하게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리고 개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풀다가 막히면 바로바로 질문을 저한테 하면 제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개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막히면 앞에 내용을 찾아보고 풀면 좋긴 좋은데 거기에 여의치 않거나 그럴 때는 쉽게 바로바로 가르쳐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개념은 본인이 정확히 알아야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것들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화 문제의 경우는 오랫동안 풀 수 있게끔 본인이 오랫동안 풀 수 있게끔 유도해주고 기다려주고 힌트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시키지만 개념 같은 거는 이렇게 상관이 없겠죠. 자, 이 교과서를 가지고 한 단원을 끝나면 이제 숨바꿈 라우데를 가지고 한 단원을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제가 이제 두 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 첫째하고 둘째가 이제 진도가 똑같아요. 둘째는 수학이나 과학 쪽에 좀 재능이 좀 있어가지고 속도가 좀 빠르고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교과서를 한 단원 나가고 이 책을 나갈 건데 여기 보면 엄청 내용이 많습니다. 이렇게 숨바꿈 라우데 그 내용이 많고 읽을 만한 내용들이 많죠. 다행히 이제 첫째하고 둘째는 독서를 좋아해서 숨바꿈 라우데를 했을 때 나름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요. 책 읽는 걸 좋아하니까 재미도 있어하고 독서하듯이 좀 재밌게 공부를 할 것 같고요. 숨바꿈 라우데까지 진행을 하면 그 다음 교재로는 저는 일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센수학하고 일품 관련해서도 제가 나중에 교재 리뷰를 할 예정인데요. 센수학과 일품은 사실상 난이도가 중등 기준으로 보면 고등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난이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센수학에서 A단계를 빼버리고 센수학 B단계하고 C단계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약간 좀 더 어려운 문제를 조금만 더 첨가한 게 일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숨바꿈 라우데 끝나면 바로 일품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는 블랙라벨 최상위 A급 중에 한 권을 시간을 봐서 이렇게 시킬 예정입니다. 둘째 같은 경우는 아직 초등학교 5학년이라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 최상위 블랙라벨 A급까지 이제 시키고 넘어갈 예정이고요. 첫째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현행 진도는 따라 붙어야 되니까 현행 나가는 진도 속도에 맞춰서 심화 과정을 어디까지 할지를 좀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게 학부모님들 보면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진도가 너무 느리지 않냐, 좀 빨리 나가야 수학을 잘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선행을 나가면 유리하고 그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얘네들이 이제 못 푸는 문제는 영원히 못 풉니다. 그리고 못 푸는 교재는 영원히 못 풀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서 풀 수 있는 수준까지는 충분히 연습을 해서 심화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을 시키고 속도가 느리면 이제 심화를 시킬 수 있는 데까지 하다 보면 선행을 못 나가겠죠. 그렇게 해서 심화를 충분히 해나가고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능력이 형성이 되면 이제 속도가 빨라집니다. 왜 빨라지냐면 수학이 약한 학생들을 고등과정을 나가면 첫 교재로 연상교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연상교재 끝나면 가장 쉬운 개념교재를 해야 되고요. 그거 끝나면 가장 쉬운 유형별 교재를 해야 되죠. 그거 끝나면 중간급 유형별 교재를 하고 그 다음에 센 수학 정도에서 막히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선행을 심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선행을 빨리 나가도 막히는 교재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험을 볼 때는 그 막히는 교재에 해당하는 수준의 문제는 못 풀어서 똑같이 못하게 되죠. 그래서 심화 능력을 최대한 연습을 많이 시키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나중에 이제 보면 그 교재를 푸는 여러 가지 교재를 이제 푸는 단계들이 한 방에 이제 줄어들잖아요. 제가 이제 숨바꿈 라우데하고 기본서하고 일품하고 그 다음에 심화책 하면 세공 구조로 가니까 다른 학생들이 연상교재부터 시작하면서 천천히 연상교재부터 차근차근 개념을 정리하고 심화 능력이 없는 학생들이 그렇게 갈 때보다는 속도가 단축이 되기 때문에 이 능력들이 향상이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따라잡게 되는 거죠. 이게 연습을 이렇게 시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가 3명이다 보니까 다 달라요. 그래서 성향이 이과 성향인 자녀 같은 경우는 이제 속도도 빠르고 심화도 빠르지만 상대적으로 문과 성향이거나 뭐 아직 독서 습관이 안 잡힌 저희 셋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심화 속도도 느리고 다 느리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지금 기획하고 있는 영상 중에 평범한 학생들을 위한 수학이라는 영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평범한 학생들을 위한 수학 영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 초등학교 기준으로는 디딤돌 기본하고 디딤돌 응용까지만 소화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최상위에서나 최상위는 다루지 못하는 학생들, 그리고 중학교 기준으로는 센 수학 B단계 혹은 RPM 정도 수준까지만 거의 마지노선으로 다룰 수 있는 학생들, 그래 이런 학생들이 그래도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선행이나 혹은 선행 순서 혹은 교재의 종류, 교재 선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그래도 고등학교 때 반전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영상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자녀가 3명이라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그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의도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부모님이 생각하는 의도에서 좀 안 됐을 때는 차선책이 필요하잖아요. 차선책으로도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유튜브 상에 있는 대부분의 영상들이 서울대라든지 명문대 들어간 학생들의 공부법 위주로만 되어 있어서 실제 이제 수학이 약한 학생들을 위한 어떤 이제 학습법이라든지 뭐 교재 선택법, 선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좀 잘 안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영상을 한번 찍어볼 예정입니다. 자, 제 자녀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 생각하기에 이제 예비 중1 지금 11월 달에 이제 중1 과정을 처음 시작하니까 속도가 많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저와 같이 속도가 느린 부모님들은 너무 조바심 갖지 말고 올바른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답도 이제 시킬 예정인데요. 오답은 어떻게 시킬 예정이냐면 주 4일 정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하루 주 5일 이제 만약에 집에서 수학 공부를 시킨다 그러면 5번째 날에는 이제 무조건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게끔 하는 그런 오답을 시킬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쁘게 노트에다가 오답을 정리하는 행위는 별로 실질적인 오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내용을 잊어먹었을 때쯤 다시 한번 풀어보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제 자녀 같은 경우는 매주 금요일, 중학생부터는 매주 금요일 날은 자기가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고 해결이 되면 동그라미, 해결이 안 되면 별표를 2개 쳐서
그 다음 주에 누적해서 풀어보는 행위, 즉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행위 자체, 본질적인 오답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시켜가지고 이제 중1이니까 중2가 될 때 내신 시험을 대비할 때부터는 좀 안정적인 오답하는 습관을 갖게끔 1년 정도 그렇게 연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